명절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자식들의 뒷모습을 보며 한숨을 쉬어본 적 있으신가요? 며칠 동안 정성껏 음식을 준비하고 손주들 챙기고 이것저것 신경 쓰느라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는데 돌아오는 건 고마움이 아니라 뭔가 모를 서운함 뿐이었던 그 순간 말입니다. 며느리는 부엌 일을 도와주긴 했지만 어딘가 형식적이었고 사위는 소파에 앉아 핸드폰만 들여다보다 갔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싶어 곰곰이 생각해봐도 특별히 잘못한 것도 없는데 마음 한구석이 텅 빈 것처럼 허전하고 씁쓸합니다. 요즘 60대 이후 분들에게 가장 피곤한 인간관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며느리와 사위입니다. 자식도 아니고 그렇다고 남도 아닌 이 애매한 사이, 어떻게 대해야 할지 가장 헷갈리는 관계입니다. 부모처럼 대하자니 며느리는 불편해하고 사위는 거리를 둡니다. 친구처럼 편하게 대하자니 어디선가 선을 넘었다는 눈치가 보이고, 그렇다고 완전히 남처럼 대하자니 같은 집안 식구인데 너무 서운합니다. 명절 때마다 뭘 해줘야 하는지, 손주 문제에 어디까지 관여해야 하는지, 경제적으로 도와달라고 하면 어디까지 도와줘야 하는지, 집안일을 부탁받았을 때 어떻게 대답해야 하는지 끊임없이 애매한 상황들이 쌓여갑니다. 해줘도 욕먹고 안 해줘도 욕먹는 자리, 바로 며느리 사위와의 관계입니다. 조금만 참견하면 간섭한다고 하고 가만히 있으면 무관심하다고 합니다. 돈을 도와주면 더 달라고 하고 못 도와준다고 하면 인색하다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라도 편해지고 싶은데 관계를 끊을 수는 없는 사이 아닙니까? 손주들도 있고 자식도 있는데 어떻게 며느리나 사위와 등지고 살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계속 이렇게 눈치 보고 소갈이하며 살기에는 너무 지칩니다. 오늘은 이 답답한 문제를 장자의 지혜로 풀어보려 합니다. 장자는 2000년도 더 전 사람이지만 그가 남긴 말들은 지금 우리의 관계 고민에 놀라울 정도로 정확한 해답을 줍니다. 장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물고기를 물에 맡기듯 사람도 자기 자리에 두라고 했습니다. 억지로 끌어올리려 하지 말고 각자의 세계에서 편안하게 살도록 놔두는 것이 진짜 관계를 지키는 법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며느리나 사위를 고치려는 마음이 아니라 내 선을 지키고 내 마음을 편하게 만드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들을 바꾸려 하지 말고 내 마음 쓰는 방식을 바꾸는 것, 그것이 오늘의 핵심입니다. 첫 번째 지혜, 며느리 사위는 내 사람이 아니라 다른 집의 중심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라. 장자에게는 유명한 꿈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장자가 나비가 되는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그는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나비였습니다. 그런데 깨어나 보니 자신은 사람이었습니다. 장자는 이렇게 물었습니다. 내가 나비 꿈을 꾼 것인가, 아니면 나비가 지금 장자인 척하는 꿈을 꾸는 것인가?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세상에는 오직 하나의 기준, 하나의 중심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내 세계가 중심이고 상대에게는 상대의 세계가 중심입니다. 며느리에게는 친정이 중심입니다. 사위에게는 자기 부모님 집이 중심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자꾸 우리 집을 그들의 중심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명절은 당연히 우리 집에 와야 하고, 제사는 당연히 우리 집 것을 우선해야 하고, 아이를 맡길 때도 우리를 먼저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생각합니다. 나도 우리 엄마가 보고 싶은데 왜 명절마다 시댁만 가야 하지? 사위는 생각합니다. 처가 일은 도와줘야 하는데 장인어른 눈치는 왜 이렇게 보이지? 서로 다른 세계의 중심에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며느리에게 시댁은 중심이 아니라 주변입니다. 사위에게 처가는 중심이 아니라 조심스러운 외곽입니다.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평생 섭섭하고 서운한 마음으로 살게 됩니다. 장자는 말합니다. 각자 자기 자리가 있고 각자 자기 세계가 있다고 했습니다. 나비는 나비의 세계에서 살고 사람은 사람의 세계에서 삽니다. 며느리는 며느리의 세계에서 살고 사위는 사위의 세계에서 삽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들을 우리 세계의 중심으로 끌어들이려는 노력을 멈추는 것입니다. 대신 그들이 다른 집의 중심 인물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에 맞는 거리와 태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말투부터 바꿔야 합니다. 우리 집 식구니까 당연히 이렇게 해야지. 이런 말은 이제 하지 마십시오. 대신 이렇게 말하십시오. 괜찮으면 이렇게 해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요청의 수위도 낮춰야 합니다. 명절에 꼭 와야 한다고 강요하지 마십시오. 올 수 있으면 오고 힘들면 다음에 보자고 하십시오. 손주를 맡아달라고 할 때도 당연한 듯이 말하지 말고 가능하면 도와달라고 정중하게 부탁하십시오. 내 편이어야 한다는 기대를 줄이십시오. 며느리가 내 편이 되어 달과 싸워주기를 바라지 마십시오. 사위가 내 편이 되어 처가 식구들보다 우리를 더 챙겨주기를 바라지 마십시오. 그들은 원래 다른 편입니다. 그것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바꾸는 순간 신기하게도 마음이 편해집니다. 며느리가 명절에 친정에 먼저 간다고 해도 섭섭하지 않습니다. 당연한 일이니까요. 사위가 사돈 어른 생신을 더 챙긴다고 해도 서운하지 않습니다. 원래 그래야 하는 일이니까요. 다른 집의 중심 인물로 존중하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편안한 거리를 찾게 됩니다. 두 번째 지혜, 말은 줄이고 기준은 분명히 하라. 장자는 말이 많은 것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이 많으면 자주 궁하게 되니 중심을 지키는 것만 못하다. 말을 많이 할수록 실수가 많아지고 말을 많이 할수록 오해가 쌓인다는 뜻입니다. 며느리 사위와의 관계에서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바로 말을 너무 많이 하는 것입니다. 설명하려 하고 이해시키려 하고 조언하려 하고 훈수를 두려고 합니다. 아이는 이렇게 키워야지. 돈은 이렇게 써야지. 집안일은 이렇게 해야지. 명절은 이렇게 지내야지. 부모는 이렇게 모셔야지. 끊임없이 우리의 기준을 말로 전달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며느리와 사위는 그 말을 조언으로 듣지 않습니다. 간섭으로 듣습니다. 통제로 듣습니다. 자기들을 무시하는 말로 듣습니다. 그래서 말을 하면 할수록 관계는 서먹해지고 거리는 멀어집니다. 더 큰 문제는 우리가 말은 많이 하면서 정작 기준은 분명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떨 때는 도와주고 어떨 때는 안 도와주고 어떨 때는 간섭하고 어떨 때는 무관심하고 일관성이 없으니 며느리와 사위는 우리를 예측할 수 없습니다. 예측할 수 없으니 불안하고 불안하니 더 조심하게 되고 조심하니 거리가 생깁니다. 장자가 말한 중심을 지킨다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기준을 세우고 그 기준을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며느리 사위에게 내가 해줄 수 있는 것은 무엇이고 해줄 수 없는 것은 무엇인가? 도와줄 수 있는 선은 어디까지이고 넘을 수 없는 선은 어디인가? 예를 들어 이렇게 정할 수 있습니다. 손주를 일주일에 하루는 봐줄 수 있지만 매일은 무리다. 명절 음식은 함께 준비할 수 있지만 혼자 다 준비하는 것은 힘들다. 경제적으로 급할 때 일시적으로 도와줄 수는 있지만 계속 지원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기준을 정했으면 그것을 짧고 분명하게 말하십시오. 긴 설명은 필요 없습니다. 감정을 섞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분명하게 선을 그으면 됩니다. 손주를 맡아달라고 할 때 이렇게 말하십시오. 금요일 하루는 봐줄 수 있는데 나머지는 다른 방법을 찾아봐라. 왜 금요일만 가능한지
다른 날은 왜 안 되는지 길게 설명하지 마십시오. 설명을 하면 며느리나 사위는 그 설명의 빈틈을 찾아 설득하려 들 것입니다. 돈을 빌려달라고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한 번은 도와줄 수 있는데 앞으로는 어렵다. 이렇게만 말하면 됩니다. 우리도 노후 준비를 해야 하고 우리도 돈이 넉넉하지 않고 이런 설명을 늘어놓으면 오히려 그들에게 미안함과 부담을 동시에 줍니다. 말을 줄이십시오. 대신 한 번 정한 기준은 절대 흔들리지 마십시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라고 말했으면 그 이상은 절대 하지 마십시오. 한 번 넘어가면 그 다음부터는 그것이 기준이 됩니다. 장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물은 흐를 때 스스로 깊이를 정한다. 억지로 더 깊게 만들려 하지 않는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관계의 깊이는 자연스럽게 정해지는 것이지 말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짧은 말, 분명한 기준, 흔들리지 않는 태도, 이것이 며느리 사위와 편하게 지내는 두 번째 비결입니다. 세 번째 지혜, 기대를 줄이면 섭섭함도 줄어든다. 장자 사상의 핵심에는 무의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억지로 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자연의 흐름을 거스르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인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며느리 사위 때문에 힘든 진짜 이유는 그들이 나빠서가 아닙니다. 우리의 기대가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이 정도는 해줘야 하는 거 아니야? 명절에는 당연히 연락을 해야지. 부모 생신에는 챙기는 게 당연하지. 손주를 맡겼으면 고맙다는 인사라도 해야지. 이런 기대들이 마음속에 가득 쌓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대가 충족되지 않을 때마다 우리는 섭섭해하고 서운해하고 화가 납니다. 결국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며느리와 사위가 아니라 우리 자신의 기대인 것입니다. 장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기대하지 않으면 실망하지 않고 억지로 바라지 않으면 속상하지 않다. 이것이 무의의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기대를 줄일 수 있을까요? 먼저 종이에 적어 보십시오. 며느리 사위에게 내가 바라는 것들을 하나씩 적어보는 것입니다. 명절에 꼭 우리 집에 왔으면 좋겠다. 일주일에 한 번은 전화했으면 좋겠다. 생신이나 기념일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 손주를 맡겼을 때 고맙다는 말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적다 보면 깨닫게 될 것입니다. 기대가 참 많구나. 그리고 이 기대들을 하나씩 지워나가는 연습을 하십시오. 이것은 안 해줘도 괜찮아. 이것도 안 해줘도 나는 상관없어. 이렇게 스스로에게 허락을 내리는 것입니다. 며느리가 명절에 친정에 먼저 간다고 해도 괜찮습니다. 사위가 전화를 자주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손주를 봐줬는데 특별한 감사 표시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미리 마음속에서 괜찮다고 허락해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해준 것을 잊는 연습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해준 것을 너무 잘 기억합니다. 명절에 얼마나 고생했는지, 손주를 며칠이나 봐줬는지, 얼마를 도와줬는지 다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은근히 계산합니다. 내가 이만큼 해줬는데 저 정도는 해야 하는 거 아니야? 하지만 장자는 말합니다. 진정한 베풀문 베푼 것을 잊는 것이다. 해준 순간 잊어버리십시오. 손주를 봐줬으면 봐준 그 순간의 기쁨으로 끝내십시오. 돈을 도와줬으면 도와준 그 순간의 뿌듯함으로 마무리하십시오. 그 다음부터는 계산하지 마십시오. 내가 해줬으니 너도 뭔가 해줘야 해라는 마음을 버리십시오. 그 마음이 생기는 순간 베풀문 거래가 되고 관계는 계약이 됩니다. 기대를 줄이는 것은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을 가볍게 만드는 것입니다. 기대라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면 관계는 훨씬 편해집니다. 며느리가 뭘 해줘도 고맙고 안 해줘도 섭섭하지 않습니다. 사위가 찾아와도 반갑고 안 와도 괜찮습니다. 이것이 장자가 말한 무의의 관계입니다. 억지로 만들려 하지 않고 억지로 바라지도 않고 그저 흐르는 대로 두는 것입니다. 네 번째 지혜, 부부 사이 문제에는 깊이 끼어들지 마라.
장자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숲속의 나무들은 각자 자기 뿌리를 내리고 각자 자기 방식대로 자란다. 한 나무가 다른 나무의 가지를 대신 뻗어줄 수는 없다. 그저 옆에서 함께 자랄 뿐이다. 자녀 부부의 관계도 이와 같습니다. 그들 사이의 문제는 그들이 해결해야 할 몫입니다. 아무리 부모라고 해도 아무리 걱정이 되어도 그들의 뿌리를 대신 내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많은 부모들이 이 선을 넘습니다. 아들이 힘들다고 하면 며느리를 타이르려 하고 딸이 서럽다고 하면 사위에게 한마디 하려고 합니다. 우리 아이가 불행하면 안 되니까 우리 아이 편을 들어주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아들 편을 들면 며느리는 시어머니가 자기를 싫어한다고 생각합니다. 딸 편을 들면 사위는 장모님이 자기를 무시한다고 느낍니다. 그렇게 관계는 틀어집니다. 더 큰 문제는 당사자인 자녀들마저 나중에는 부모를 원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쓸데없이 끼어들어서 일을 더 크게 만드느냐고 이제는 배우자가 더 불편해서 집에 오기 싫다고 합니다. 중간에서 끌어주려다 양쪽 다 원망받는 것입니다. 며느리에게도 미움받고 아들에게도 부담이 되고 결국 가장 피곤한 사람은 끼어든 부모 자신입니다. 장자의 가르침은 명확합니다. 각자의 자리를 지켜라. 자녀 부부의 문제는 그들의 영역이다. 그 영역에 함부로 발을 들여놓지 마라. 그렇다면 자녀가 하소연할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들어주되 끼어들지는 마십시오. 아들이 며느리와 싸웠다고 하면 그냥 들어만 주십시오. 힘들었겠다, 속상했겠다, 이렇게 공감만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말하십시오. 내 마음은 이해하지만 너희 둘이 풀어야 할 문제야. 엄마가 대신 해결해 줄 수는 없어. 딸이 사위 때문에 서럽다고 하면 딸 편을 들어주고 싶은 마음을 누르십시오. 대신 이렇게 말하십시오. 내가 힘든 건 알겠는데 그 사람과 내가 대화로 풀어야 해. 엄마는 내 편이지만 너희 부부 문제에 끼어들 수는 없어. 해결사가 되려 하지 말고 안전한 청취자가 되십시오. 판사가 되려 하지 말고 그저 위로자가 되십시오. 조언하려 들지 말고 그저 옆에 있어 주십시오. 며느리와 아들이 싸울 때, 사위와 딸이 다툴 때 가장 현명한 태도는 중립을 지키는 것입니다. 어느 편도 들지 않고 그저 두 사람 모두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내 자식이 힘들어하는데 가만히 있는 것이 어찌 쉽겠습니까? 하지만 장자는 말합니다. 진정으로 돕는 것은 개입하지 않는 것이다. 스스로 설 수 있도록 옆에서 지켜보는 것이다. 부부 사이 문제에 깊이 끼어들수록 관계는 복잡해지고 거리를 둘수록 관계는 단순해집니다. 며느리 사위와 편하게 지내고 싶다면 자녀 부부의 문제에서 한 발짝 물러나십시오. 5번째 지혜, 평가 대신 관찰만 하라. 장자에게는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장자에게 물었습니다. 옳고 그름을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장자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옳다 그르다 하는 것 자체가 이미 한쪽으로 치우친 것이다. 세상에는 절대적인 옳고 그름이 없다. 다만 각자의 관점이 다를 뿐이다. 우리는 며느리 사위를 볼 때 자꾸 평가하려 듭니다. 요즘 사람들은 버릇이 없어. 우리 때는 안 그랬는데, 저렇게 애를 키우면 안 되는데, 저렇게 돈을 쓰면 나중에 후회해. 끊임없이 판단하고 비교하고 평가합니다. 그리고 그 평가의 기준은 언제나 우리 때입니다. 우리가 살아온 방식, 우리가 배운 가치관, 우리 세대의 상식, 그것이 옳다고 믿고 그 기준으로 며느리 사위를 재단합니다. 하지만 며느리 사위는 다른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다른 환경에서 자랐고 다른 가치관을 배웠고 다른 방식으로 살아갑니다. 그들에게는 그들의 옳음이 있고 그들의 기준이 있습니다. 장자는 말합니다. 자기 기준으로 남을 재지 말라.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방식대로 사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다. 평가를 멈추고 관찰을 시작하십시오. 평가는 옳고 그름을 가리는 것이고 관찰은 있는 그대로를 보는 것입니다. 며느리가 집안일을 우리 방식과 다르게 한다면 저건 틀렸어가 아니라 저 사람은 저렇게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십시오. 사위가 우리와 다른 방식으로 돈을 관리한다면 저러면 안 되는 데가 아니라 저 사람은 저런 방식을 선호하는구나 라고 받아들이십시오. 관찰의 태도는 한 발짝 물러서는 것입니다. 내 기준의 세계에서 한 발짝 물러나 그들의 세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옳다 그르다 판단하지 않고 그저 다르다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태도를 바꾸면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비판하고 싶은 마음이 줄어듭니다. 훈수를 두고 싶은 욕구가 사라집니다. 그저 저 사람들은 저렇게 살아가는구나 하고 담담하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물론 마음속으로는 여전히 우리 방식이 더 낫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괜찮습니다. 다만 그것을 입 밖으로 내지 않는 것입니다. 마음속 평가는 우리 것이지만 말로 나온 평가는 상대에게 상처가 됩니다. 장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을 하지 않는 것도 말이다. 때로는 침묵이 가장 현명한 대답이다. 며느리가 아이를 키우는 방식이 마음에 안 들어도 참으십시오. 사위가 직장 생활하는 방식이 답답해 보여도 입을 다무십시오. 굳이 칭찬할 필요도 없고 굳이 비판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관찰자로서 옆에 있어주면 됩니다. 꼭 말해야 할 때가 있다면 1년에 딱 한 번 정말 중요한 순간에만 짧게 한마디 하십시오. 평소에 아무 말도 안 하던 사람이 꼭 필요할 때 한마디 하면 그 말은 무게가 있습니다. 하지만 평소에 잔소리가 많은 사람이 중요한 말을 해도 그저 또 시작이군 하는 반응만 돌아옵니다. 평가 대신 관찰, 판단 대신 수용, 이것이 며느리 사위와 편하게 지내는 마지막 지혜입니다. 장자의 지혜를 하나로 요약하면 이것입니다. 물은 스스로 아래로 흐릅니다. 억지로 위로 올리려 할수록 힘들 뿐입니다. 며느리 사위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억지로 끌어올리려 하지 마십시오. 억지로 우리 편으로 만들려 하지 마십시오. 억지로 우리 방식대로 살게 하려 하지 마십시오. 그저 물이 흐르듯 자연스럽게 두십시오. 그들이 가고 싶은 방향으로 가게 하고 그들이 살고 싶은 방식대로 살게 하십시오. 우리는 그저 옆에서 지켜보고 필요할 때 도와주고 적당한 거리에서 편안하게 지내면 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5가지 지혜를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며느리 사위는 우리 집 사람이 아니라 다른 집의 중심이라는 것을 인정하십시오. 둘째, 말은 줄이고 기준은 분명히 하십시오. 셋째, 기대를 줄이면 섭섭함도 줄어듭니다. 넷째, 자녀 부부의 문제에는 깊이 끼어들지 마십시오. 다섯째, 평가 대신 관찰만 하십시오. 이 5가지만 실천해도 여러분의 관계는 크게 달라질 것입니다. 며느리 사위를 고치려 들지 마시고 여러분의 집착을 하나씩 내려놓으십시오. 그러면 이미 절반은 편해지신 겁니다. 관계는 줄이고 마음은 가볍게. 이것이 장자가 우리에게 전하는 노년의 지혜입니다. 오늘 5가지 지혜 중에서 지금 당장 하나만 골라 실천해 보십시오. 기대를 줄이는 것부터 시작하셔도 좋고 말을 줄이는 것부터 시작하셔도 좋습니다. 어떤 것이든 한 가지만 꾸준히 실천하면 분명 변화가 느껴질 것입니다. 며느리 사위와의 관계가 힘드신 분들은 이 영상을 저장해 두고 힘들 때마다 다시 들으십시오. 그리고 비슷한 고민을 하는 친구나 형제자매에게 이 영상을 공유하십시오. 우리의 지혜가 누군가에게 작은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여러분의 마음 공부를 계속 이어가는 작은 결심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 오늘도 편안한 하루 보내십시오.